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두 가지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조기술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을 학습하고 난 뒤에 각 모둠별로 우리 생활에 쓰이는 제품을 예를 들고 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되며 우리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듣고 모든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조기술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영역은 우리가 2학년 때 5가지가 있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자, 기술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은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5가지. 그 첫 번째가 재, 두 번째 건, 수, 통, 생. 이렇게 기술의 종류를 앞 글자를 따서 선생님이 재건수라는 동생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죠. 자, 각각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는 제조의 준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기술을 제조기술이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건은 건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건축물을 짓는 기술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수송기술은 사람이나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통은 통신기술을 의미하죠. 생각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명기술 혹은 미래기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5가지가 이 기술의 5대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제조기술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기술은 모든 기술의 가장 중심이 되면서 또는 그 바탕이 되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을 살펴보면 우리 인간은 원시인 때부터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만들어 왔죠. 자, 그 만드는 재료는 반드시 주변의 자원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 옛날에 원시인들이 살았던 원두막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원두막을 잘 보면 사용한 재료가 풀이나 건초 이런 것들을 말린 재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은 목재죠. 목재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나무나 흙, 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운막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조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의식주 생활에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오늘날의 접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창의적인 생각과 기술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과 기술이 녹아든 제품을 예를 들어보면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현미경, 자동차, 콘크리트 이렇게 6가지의 예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들어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냉장고는 음식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세탁기는 세탁물에 찌든 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뺄 수가 있을까? 스마트폰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빨리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죠? 자, 현미경은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 녹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미세한 물질을 렌즈의 힘을 이용해서 확대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창의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죠. 자동차, 콘크리트 여러분들이 다 창의적인 생각을 알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제조기술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제조기술이란 것은 자연에서 얻어진 재료를 가공,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가공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것, 이것을 바로 제조기술이라고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이 제조기술이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과서는 174페이지가 되겠죠. 자, 개념을 알아보았고, 특성 첫 번째는 제조기술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필요한 재료를 자연에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그 재료를 얻는다. 자, 목재, 아주 소중한 재료입니다. 그 원시 시대부터 현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는 재료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재료를 가공해서 새로운 형태와 성질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철을 예를 들었죠. 철도 자연에서 납니다. 철광석이란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자, 이것을 녹이면 몇 도까지 올려야 되겠습니까? 철의 녹는 점은 1539도씨입니다. 이렇게 높은 온도를 올려야 서서히 녹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철기 시대를 가장 최근에 맞이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 철을 녹여서 어떤 틀에 부어서 우리가 필요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V 케이스라든지 자동차의 껍질 부분, 이런 부분들은 철을 가공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제조기술의 특성은 여러 가지 형태로 생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병, 자, 이런 플라스틱 병은 그 재료가 석유에서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 병은 생수를 담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학약품의 병이라든지 식용유를 담는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으로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제조기술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기술이 발달한 나라는 모든 산업을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조기술의 마지막으로 모둠별 과제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둠 과제는 4명 또는 3명의 모둠원들이 서로 협동을 해서 이 과제를 해결하고 발표하는 것까지 할당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실생활에 쓰이는, 실생활에 사용되는 제품,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자, 이러한 제품, 완제품입니다. 완제품을 하나 예를 들고, 자, 이 제품이 자연 속에 어떤 원료로 만들어졌는지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제품이 어떤 제조 과정을 거쳐서 완제품이 되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제조 기술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러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편리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그리고 또 환경적인 영향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러한 부분도 한번 알아보고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페트병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페트병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되는 제품이죠. 자, 이 페트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잘 듣고 모둠별로 비슷한 패턴으로 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페트병의 원료는 석유입니다. 우리가 땅 속에 묻혀 있었던 조물주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석유를 분별 증류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나프타라는 물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가스가 나오죠. LPG 가스가 나오는데 그걸 제외하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나프타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색깔이 아주 검죠. 검은색, 껌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에 검은색은 우리가 페트병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보조 재료를 넣어서 다양한 색깔의 얇은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료가 준비되면 제조 과정의 첫 번째는 아주 얇게 펴진 플라스틱의 원료를 둥글둥글하게 말아서 마치 시험관처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공기를 불어 넣습니다. 공기를 불어 넣어서 하나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0.5초 정도. 마치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넣고 풍선의 모양을 형성하듯이 이 페트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료에 열을 가한 다음에 공기를 불어 넣어서 똑같은 모양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으로 페트병을 만듭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이 페트병을 만들므로써 어떤 물건을 어떤 물질을 보관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수를 보관한다든지, 여러분들 약국에 가면 비타민 제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품 혹은 산성 물질, 알칼리성 물질 이러한 화학약품도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환경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지 않고 마구 버렸을 경우에는 우리 생태계에 교란을 시키는 환경 영향 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와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과제를 발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제를 할 때는 모든 모둠원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무임승차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협동을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